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세미5. 세미파이브요. 네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33,000원이고요. 네. 예, 100주를 했거든요. 네. 예,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좀 알고 싶어서. 네.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비중이 몇 퍼센트실까요? 100주거든요, 100. 아, 100주세요? 네네네. 네, 3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주가 계속 좀 부진해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계속 아주 네. 부진을 해요. 네. 네. 3만 원대까지 다시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계속 보유하는 의견 주셨어요. 네. 두 분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답답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박철수님한테.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상장하고 나서 바로 사셔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게 조금 횡보하고 조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 좋은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공식 디자인 하우스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이쪽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설계하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에서도 이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다른 데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시면 계속 적자였거든요. 분기로도 적자였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올해 지금 업계에서는 한 그래도 200억 원 이상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좀 중장기로도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근데 매수하신 가격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일단은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만 원 정도 넘는데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비중 줄이셨다가 다시 매수를 하셔서 수익으로 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뚫고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매물 저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3만 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계속 뚫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도는. 네, 그래서 아니라면 사실상 교체 매매도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앞서도 순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PSK홀딩스라든지 실제로 지금 실적의 어떤 가능성이 가시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빠르게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될 것 같으니까요. 중장기라면 들고 가시되 아니라면 좀 교체 매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적 관련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교체 매매 의견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종목 고민 생기시면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카카오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카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3,000원. 비중은요? 비중 30%요? 63,000원에 30%세요. 네. 네, 이 종목 손실 중이셔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AI 국가대표 불참 소식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그럼에도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카카오 내가 한번 전망 꼼꼼히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자신감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어떤 분께? 손창현님, 예. 네, 손창현 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분실이라서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회사 투자하셨으니까 좀 버티시면 좀 될 것 같다. 근데 카카오를 투자하신 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대감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다. 첫 번째가 이제 오픈 AI와 더불어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본격적인 AI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이 얼마만큼 이제 반향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 다양한 그런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자회사들이 실적이 나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카카오도 본업인 광고나 그리고 이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사업을 또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동반적으로 카카오 쪽에서 상품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가 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과도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좀 지금 시점에서는 손실권이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 이제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55,000원 정도는 계속 맞닥뜨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55,000원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65,000원 매수한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버티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4분기 실적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버텨서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잘 유지가 되면 뭐 7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얘기해드린 거와 실적 잘 추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측 기간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실적은 아무래도 이제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뭐 2월 중순 정도의 잠정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잠정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럼 못해도 3월 중순까지는 실적을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늦더라도 뭐 3월 경에까지는 실적에 대한 발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라 보고 있어서 실적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는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일단 뭐 돈에 대한 투자금이 만약에 혹시라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매도보다는 좀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꽤 다양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52,000원 유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고민되시던 부분들이 혹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문현 씨예요. 이뮨온시아요. 네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2,200원에 10%, 20%인가 10%예요. 12,2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다시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조금 전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조금 올라오는 네. 것 같아서 팔고 싶어갖고. 팔고 싶어서요. 네, 조금 그 손에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지수가 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좀 네. 올라와주고 있는데 팔아봐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팔아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내가 한번 제약바이오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뭐 이뮨온시아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네. 섹터들이 좀 같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네.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이 있어서 급등이 좀 나왔었지만
이제 네. 뭐 재료가 이제 소멸되다 보니까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제약바이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오늘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알테오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민훈 씨 같은 경우는 림프종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 임상 2상 때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임상 3상이 아마 이제 뭐 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르면은 이제 2026년 아니면 2027년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매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뭐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용화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어서 반등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세포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림프종 관련된 치료제도 좋지만 간세포 치료제 같은 후발주자들도 있다,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로 수익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만 상단에 있는 기술적 저항선을 본다라고 한다면 14,500원 정도 선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최고가 경신한다면 계속 상방 열어놓으시고 수익을 더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1,5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매물대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때는 일단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 14,5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짧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1차 짧게요. 짧게요? 네네, 짧게. 혹시 걸리는 저항대가. 저항대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저항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13,500원입니다. 그래서 매물 대장으로 봤을 때는 13,500원부터 14,500원까지가 매물 저항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13,500원부터 저항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씩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1차 목표가 1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1,500원을 이탈할 시에 매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푸처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1,000원에 20%요. 20만 1,00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 어제 좀 시세가 나와줬다가 오늘 다시 주가가 빠졌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뭐, 올 1년 가져가도 되나 좀 네. 봐주세요.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1년 동안 홀딩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네, 의견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네. 여쭤볼게요. 이 종목 네. 계속 홀딩 괜찮을지 내가 한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손상현. 네, 네, 손상현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1년 보유를 하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길게 보고 샀어요. 예, 길게 보고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꼭 수익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시길적이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락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중국 업체죠. 중국 업체 BYD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하는 업체가 네. 일단 포드 쪽 미국 자동차 포드가 BYD 관련된 배터리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하락을 한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결국에는 중국의 배터리를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보다는 ESS랑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에서 상당히 좀 많은 소재를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제 전기차에서 ESS랑 관련된 그런 매출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디바이스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로켓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큼의 배터리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전기차 하나에만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구현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일단 시장에서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손절을 한 좀 해봐야겠다 짧게 혹시라도 이제 마음이 바뀌셔서 손절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저점을 완전히 이제 갱신을 하는 17만 원 정도 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좀 팔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단기로 보면 얼마나 갈까요? 네. 올 1년쯤 보면요. 1년쯤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월봉상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올해 고점이 한 25만 원 이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차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25만 원을 양호하게 돌파를 해서 갱신을 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못해도 한 35만 원, 40만 원까지도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로봇의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CATL 관련된 그런 배터리가 빠르게 좀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목표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짧게보다는 40만 원, 길게 보시면서 40만 원 가면 팔게요. 네, 길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ESS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21만 원, 장기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무비넥스요. 한국 무브넥스요. 예, 무비넥스를 네. 50%를 5,600원에 네. 매수했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많이 비중이 커가지고 네. 지금요. 5,600원에 50%세요. 예. 비중도 워낙 크시고 오늘도 주가가 5% 넘게 빠져서 정말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거 올라갈 때 또 다시 더 물타기도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근데 네. 그건 너보다 관련이 없나요? 네. 비중까지 이렇게 커지셨는데 예. 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예. 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저 지금 TV를 꺼놔서 누구한테 네, 박철순 대표님 박철순 대표님 보유 의견, 손창현 대표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 앞에 박창현 대표님만 부탁드릴게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도 사실 매수가보다 위까지 한번 갔었는데 또 예. 아쉽게도 막판에 밀려가지고 좀 예. 아쉽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근데 예. 이제 부품 쪽 매출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가 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제 사실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작년에. 왜 그랬냐면은 관세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예. 쪽 수출할 때 이제 관세가 다시 인하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 경쟁사들과 똑같은 관세를 적용을 지금 받기 때문에 미국 예. 쪽에 어떻게 보면 얘네가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익 구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 관세가 높았을 때는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위험한 종목이었지만 관세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 이제는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예. 반등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저항선을 본다라고 한다면 매물대로 봤을 때는 한 6,200원 정도에서 살짝 저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200원, 6,2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6,200원에서 저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익절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6,200원을 잘 순항하면서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7,000원 이상까지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업황 좋고 그다음에 관세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끝까지 가도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근데 비중이 좀 너무 많으셔서 고민이 되실 수 있잖아요. 예, 저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를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네. 만도 같은 조금 더 대형 쪽으로 부품주로도 비중을 좀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만도로 한번 옮겨 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요. 네. 그 노봇하고는 관련 전혀 없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죠? 그 회사가 로봇주 그런 건 관련이 없습니까? 근데 로봇 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현대 모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예, 훨씬 예. 더 그런 쪽에서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요거는 그걸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로봇 쪽으로는요. 네, 일단 6,200원에서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 7,000원까지는 그래도 상당 열려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꼭 원하시는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센트리온, 예. 셀트리온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1만 2,500원에 네. 30%야. 21만 2,500원에 30% 맞으실까요? 예, 예.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3거래일째 빠져서 고민 크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예. 네, 그래도 계속 보유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또 여쭤볼게요. 셀트리온 언제쯤 다시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손창현 선생님, 예. 네, 손창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셀트리온 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뭐 실적 대비해봤을 때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무조건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올해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만 새로 라인업을 한 5개 정도를 더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MO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라일리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거의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이제 셀트리온도 영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나름 괜찮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뭐 물론 어제는 상승을 했고 오늘은 빠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재상장 이후에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도 여전히 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적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자. 그럼 얼마까지 보유를 하느냐? 1차적으로는 앞선 고점이 22만 4,5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셔라.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25만 원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조금 손절에 대한 거를 염두를 해서 손절가를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0만 원 이탈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쉬어가는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좀 버텨서 단기적인 고점을 갱신할 때까지 좀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좀 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기 중장기나 장기 한 1년 정도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단기보다는 동사는 이제 실적이 꼬박꼬박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뭐 못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상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기보다 충분히 더 높은 실적에 대한 대비했을 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고점이 이제 34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 잘 주가가 좀 잘 어느 정도 수축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한 25만 원 정도 선만 안착을 하면 3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단기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 기대감과 이 CDMO 사업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로 2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좀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죠.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대표님, 오늘 또 코스피가 이 4,800선을 돌파해줬어요. 지금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이러다가 조정이 좀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좀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도 굉장히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일단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런 이익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저평가 종목들을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 만약에 뭐 반도체주를 내가 잡는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주 쪽에서는 사실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PSK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HPSP라든지 뭐 STI라든지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네, 그 종목 상담 신청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예. 네, 지금 제가- 상담해 드리려고요. 예, 포스코 홀딩스요. 네, 포스코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42만 1,200원이고요. 네, 한 19% 정도 됩니다. 19% 정도요. 42만 42만 1,200원이요. 42만 1,200원이요. 네네.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뭐 지금 뭐 버라이어티하게 업황이 막 좋아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작년 실적 같은 경우가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재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수익은 더 늘어나는데 주가는 계속 횡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네. 이 종목만이 아니라 뭐 악재에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많이 오늘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꽤 많았던 장이었기 때문에 밀린 거지. 일단 악재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은 뭐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저항들을 이제 뚫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연고점을 계속 못 뚫고 있었잖아요, 한동안. 네네. 그랬다가 이제 조금 뚫는 분위기가 좀 온 상태이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실 상방 쪽에 매물 저항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한 4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매물 저항이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네. 제가 봤을 때 목표가로는 한 45만 원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는 한 43만 원 정도 선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45만 원 가면은 수익은 좀 나시는 분위기인데 저라면은 지금 만약에 35만 원 정도 선에서 뚫고 올라간다. 그때 조금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 정도.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 이게 오래됐어요. 예. 23년도 8월에 64만 정도에 사가지고 네. 제가 11월에 제가 물을 타서 42만 1,2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더 가져가면 45만 원까지 올 수 있나 해서 저도. 네, 45만 그래서 목표가는 45만 원인데 지금 네. 매수가가 42만 1,000원이시니까 네네. 45만 원이면 좀 너무 아깝잖아요. 예.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35만 원 확실하게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네. 오늘처럼 이제 빠졌을 때 말고요. 올라갈 때 네. 한 5% 정도라도 비중 좀 늘려놓으시면 45만 원 목표가 갔을 때 꽤 괜찮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한 5% 정도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창현 팀장님, 네. 지금 또 로봇과 조방원 종목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시장 흐름이 좀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와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선 네, 받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네, 종목 상담 문의해 주셔서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예, 종목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비중, 가격 알려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선방산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조선은 어느 정도 이번 주 초에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국방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박에 대한 신군함에 대한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종목 상담 문의해 주셔서 신청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비중 그리고 가격 알려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K20고요. 네, KEC고요. 1,780원에 25%요. 1,780원에 25%. 영문으로 KEC 맞으시죠? 네네. 네.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초에는 한 700원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네.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좀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동차 관련된 이 전장 쪽에 대한 반도체를 좀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DB하이텍이라고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도 계속 이 관련된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사한테도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추가적인 매수로 동사 이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해서 네.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오는 거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고점이 942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한 1,000원까지는 올해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1,000원이 좀 안착이 되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 놓는다고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그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원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짜증나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재무나 회사는 괜찮나요? 회사는 나름 이제 증자를 어느 정도 한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회사를 계속 이 자본을 확충을 해서 좀 살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같은 게 이제 3월 말에 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3월만 감사 보고서만 잘 버텨내면 동사 올해는 좀 버텨 나가면서 어떠한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힘들겠지만 조금 버텨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장이 원체 좀 강세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매도보다는 좀 어떻게든 악착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차례가 왔을 때 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상한가 한두 번 정도면은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버티자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상담으로 도움이 꼭 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